안녕하세요. 지난주 컨텐츠를 업로드하지 못한 저를 또 한번 용서하면서, 사실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잖아요. 내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인 미용실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그리고 1인 미용실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계획 중이거나 혹은 1인 미용실을 지금 운영 중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 지난주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정보가 생각외로 제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정보를 많이 안 넣은 거예요. 무뎌진 거죠. 1인 미용실을 오픈할 때 저의 그 어려움과 힘들었던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빠뜨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오늘 다시 영상을 켰고요. 우선 첫 번째, 1인 미용실을 할 때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액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상권은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외에 제품을 뭘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기존에 여러분이 쓰셨던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사용했던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장 좋아요. 1인 미용실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기 팬층이 좀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픈을 하시잖아요. 내가 자격증만 따서 1인 미용실을 오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가장 중독성이 강한 제품 중에 하나가 시술 제품이거든요. 샴푸, 컨디셔너, 에센스 이런 것들은 사실 중독성이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직접 시술해야 되는 제품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이 바뀐다는 거는 고객한테 어필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내가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고객이 느낄 때도 그냥 공간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제품이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고객님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간혹이 아니라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제품은 전에 사용했던 살롱, 그러니까 전에 근무했던 살롱에서 사용했던 제품을 한 90%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차후에 조금씩 스스로 좀 더 공부하셔서 좀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바꾸고 좀 더 체인지 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는 레퍼런스를 진짜 많이 모으셔야 돼요. 틈만 나면 모으셔야 되고, 살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살롱이 아니어도 괜찮고, 카페여도 되고, 병원이어도 되고, 집 인테리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드가 어떤 무드인지를 좀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닥도 내가 데코 타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타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저는 데코 타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타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위에다가 내가 바닥을 바꾸고 싶을 때 덧방이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그냥 데코 타일로 했고, 한 4년, 6년 뒤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할 때 바닥을 바꿔야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할 때 내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데코 타일로 했습니다. 이 타일을 정하고 나면 사이즈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이즈를 600으로 할 건지 아니면 80으로 할 건지. 근데 타일은 크면 클수록 매장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후회하는 게 바닥 타일을 조금 작은 걸로 했어요. 그래서 바닥 타일은 웬만하면 큰 사이즈로 하셔라. 그래야 좀 통일성 있어 보이고 매장이 좀 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1인 미용실은 또 대체적으로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리고 미용사들 많이 트레이 같은 거 끌고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조금 정돈이 안 돼 보일 수 있으니까 타일만큼은 저는 좀 큰 걸 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상권 분석이랑 금액 설정. 우선 내 팬층이 선생님들은 사실 1인 미용실 오픈하는 데 있어서 상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컨셉이 중요하신 분들은 상권이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회사 다니다가 미용사 혹은 다른 업을 하다가 혹은 쉬다가 1인 미용실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상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을 선택을 하실 때 3가지의 상권이 있어야 돼요. 은행, 학교, 아파트. 요 3가지가 있으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번다. 하지만 내가 팬층이 있고 내 컨셉이 명확하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이 3가지 상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내가 고객한테 주고자 하는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후자예요. 고객한테 주고 싶은 서비스가 더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그림을 걸 수 있는 1층 통유리여야 되고, 그리고 골목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대로변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권보다는 저의 컨셉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죠. 그래서 매출이 중요하다 그러면 상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죠. 1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커트하다 전화 받고 염색약 바르다가 장갑 벗고 전화 받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 초기 세팅을 잘 하셔야 돼요. 네이버 페이 연동 다 하시고 처음에 초기 세팅을 해서 네이버 예약을 오픈을 하면 그 동네에서 뭐 저는 지금 연희동에 있으니 연희동 미용실 이렇게 검색하면 새로 오픈했어요 하고 상위에 좀 노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예약이 많이 잡히고 네이버 페이가 계속 잡히면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미용실이구나 라고 네이버 로직에서 인지를 해요. 새로 오픈했어요 라고 딱 로직에서 딱 걸려 있을 때 네이버 예약이 많으셔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네이버 예약으로 고객을 100%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전화가 거의 매장에 안 오거든요. 모든 고객님들 웬만하면 네이버 예약으로 해요. 그리고 네이버 예약이 좀 어렵고 네이버 예약에서 빈 타임이 없어서 예약을 못 하시는 고객님들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남길 수 있도록 따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예약 경로를 열어놨고요. 그리고 금액 설정. 금액 설정은 주변 상권에 따라가는 게 맞죠, 사실. 근데 내가 기존에 받았던 금액이 있으신다면 저는 자신이 있으시다면 그 금액보다 내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 설정은 주변 상권 분석을 하셔서 내가 조금 이 상권에서 그래도 많은 고객을 유지하고 싶다. 많은 고객을 처음에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살롱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설정하면 고객들이 이 살롱을 넘어오기 위한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금액은 설정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주변 상권에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금액 설정할 때 뭐 단가 생각해야 되고 막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수건을 맡길 것인가 이것도 사실 비용이고 그리고 제품 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럼 이 비용이랑 맞는 상권을 찾게 되겠죠. 내가 기존에 25,000원의 커트 비용을 받겠다. 그러면 25,000원을 받을 수 있는 상권에서 상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5,000원의 비용을 받고 싶은데 주변 상권은 15,000원이야. 객단가가 15,000원이야. 그러면은 그런 곳은 제외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공사 순서는요, 우선 철거를 먼저 합니다. 철거를 먼저 하고, 철거를 하고 나면 좀 날것에 이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샌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샌딩 안 하고 페인트 칠을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들떠요, 페인터가. 그래서 밑바닥 작업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샌딩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뭐 페인트를 하든 바닥을 하는데 바닥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먼지 막 떨어지니까. 그래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설비가 들어와요. 뭐 저는 가스 보일러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스 보일러 설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 나가는 설비 이런 거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목공이 들어옵니다. 목공 들어오고 뭐 가벽 세울 거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공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구가 들어옵니다. 뭐 미용 가구, 샴푸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런 세면대도 사실 가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구가 들어올 때쯤 이제 인터넷 신청하시고 기사님, 인터넷 기사님이랑 날짜 조율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가구는 언제 해야 되냐면 설비 공사하고 목공 들어올 때 가구 그런 데 가서 하시고 이제 날짜 픽스해서 이날 가구 넣어주세요 라고 이제 픽스 하셔야 됩니다. 가구도 있잖아요. 가면은 샴푸대 가죽 색깔은 뭘로 할 거냐, 시술 가죽 색깔은 뭘로 할 거냐, 오발로 할 거냐, 원형으로 할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 진짜 많아요. 그냥 미용실 인테리어 맡기고 나면 돈 입금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진짜 설치할 거 많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게. 가구 들어오고 그 가구 들어오면 이제 뭐 정수기 설치 들어와야 되고 이러면 이제 거의 한 80% 다 된 거예요. 80.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잡지책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이소 가가지고 정리할 소쿠리 이런 거 막 많이 사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소소한 게 생겨요. 그리고 한 2년 차까지는 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 사야 되죠. 소소하게 한 2년 차까지는 소소하게 사는 게 좀 많아요. 잔잔하게. 제품 입고 나면 이제 제품 정리해야 되고. 자,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핸드 SOS라는 미용 그 예약 프로그램을 써요. 다 입고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기 뒤에 있는 염색약 넘버를 다 입력을 해서 재고 파악을 했어요. 금액이 같은 연모제는 그냥 연모제들끼리 묶었어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연모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온라인으로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어디 10,000원 제품은 10,000원끼리 넘버링 없이 묶었어요. 제가 넘버링을 다 넣으니까 제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인 미용실은 일이 굉장히 단순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넘버링끼리 안 하고 그냥 같은 회사 같은 금액끼리 묶어서 그냥 한 달에 내가 얼마를 쓰는지만 파악을 해요. 한 달에 내가 몇 개의 제품을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의 매출에 얼마의 지출이 있는지 얼마의 내수가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1인 미용실 사실 젊은 원장님들은 온라인 잘하는데 사실 한 40대 가까이만 돼도 검색하는 기능만 쓰지 이걸로 통해서 나를 알린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나이대잖아요. 저는 운이 엄청 좋은 케이스여서 그런 어떠한 SNS를 하지 않아도 저를 많이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거든요. 근데 SNS를 하는 능력을 계속 향상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용실 SNS 필요한데 이게 어려우면 주민센터 이런 데 보면 무료 이런 뭐 유튜브 강좌라든지 뭐 유튜브 뭐 편집 기능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라도 좀 받으세요. 여기서 영업을 잘 하다가 건물주가 나가 뭐 10년 계약이 끝나서 더 이상 너랑은 계약 안 해줄래 나가 이러면은 뭐라는 1인 미용실에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다른 상권으로 이동을 해도 안전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저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면 저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간판도요 그냥 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글자 하나 모음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달라져요. 저는 모음 하나 글자 하나 거기다가 조명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입구에 힘을 많이 준 인테리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은 굉장히 미니멀하게 하고 싶었는데 미용실이 사실 소모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미니멀해지지 않는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인테리어 혹시 제가 설명하지 않았거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우선 빠짐없이 다 얘기한다고 했는데 1인 미용실에 대한 마케팅 혹은 뭐 인테리어 이거를 항상 하다 보면 빠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텐츠 일반인들에게는 재미가 없겠지만 미용인들에게는 좀 재밌는 컨텐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